안녕하세요. 2025년 지역아동센터 재평가 평가지표 교육을 맡은 청주대학교 김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은요, 재평가 사업에 대한 전반적 내용과 또 재평가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재평가 사업이라는 그 단어에서 아실 수 있듯이 지금 요번에 평가를 새로 받는 시설들은 2024년도에 미통과된 시설입니다. 작년에 미통과된 시설이 올해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마 34시간 정도의 컨설팅 과정이 있었을 거라서, 주무관님들이 가시는 평가 시설들은 이제 아마 컨설팅 할 때 주무관님들 같이 동행도 하셨을 거라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운영 개선 계획서가 통과가 돼가지고 평가를 받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 재평가는 이게 작년에 평가받을 때는 직전 3년치에 대한 평가였는데, 올해 재평가는 그러니까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치의 그 서류만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주무관님들 보시는 파트에서는 회계 관리나 아동 출결 관리 부분에서만 1년 정도,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1년 정도 서류를 검토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저런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평가위원들 교육과 담당 주무관님들 교육을 따로 하고 있어서요. 요 교육은 주무관님들만 들으시는 지표 교육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일정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10월 3주까지 대상시설 명단을 좀 확정을 해서 10월 안에 재평가 시설 평가 신청하고 또 시설의 자체평가 입력 그리고 평가 비용 납부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이제 그 평가 대상 시설 명단을 확정을 할 텐데요. 그 기간에 자체평가를 입력하고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주무관님들하고 현장평가위원 두 분이 일정을 조율하셔서 그 평가 날짜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평가위원이 그 두 분의 날짜를 정해서 주무관님들한테 협조 요청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날짜가 좀 가능한 그분들한테 맞춰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좀 멀리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요. 좀 잘 도와주시고 왜 중요하냐면 주무관님들이 반드시 평가에 같이 참석을 해주셔야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주무관님께서 평가에 참여를 못하시면 평가 자체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혹여 날짜를 정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못 가실 상황이 됐다. 그러면 다른 직원을 대체해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팀장님이 좀 와주시거나 하는 식으로 꼭 지자체 담당 공무원께서 참여한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 입장에서는 그 법정 종사자들이 평가에 참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참고해서 이 평가 진행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평가가 진행이 되면 저희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서류가 올라오게 되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11월 14일까지 평가를 좀 해주시고 11월 19일까지 평가 입력을 해주시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평가 결과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다들 바쁘시지만 좀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그 시스템 입력하는 화면에 대한 교육과 지표에 대한 교육 두 가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세 번째 세부 추진 내용 부분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참고로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자체평가서랑 시설 운영 점검 보고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을 보고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필요하다면 노트북을 좀 시설에 준비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지자체 담당 공무원 미참여 시 현장평가 진행이 불가함을 꼭 인지하시고 평가날 꼭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그 현장평가하는 곳에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아니면 광역시도지원단에서 모니터링을 나갈 수 있는데요. 그건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모니터링 가서 함께 좀 의논하는, 이제 지켜보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평가 결과 검토 확정 안내는 시스템에서 평가 입력하시면 저희가 12월 중에는 결과를 통보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부분도 또 이제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좀 시간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평가 결과 활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과나 감액 적용, 미통과 시에 이런 이제 페널티가 있으니까 재평가 때
평가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현장평가 이의 신청은 안 받습니다, 이번에. 재평가는 이의 신청 과정이 없기 때문에 재평가, 1차 재평가로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 다들 협조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평가 그 다음은 매뉴얼 관련한 교육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10월 27일 날 오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정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센터별 평가, 현장 평가 일정을 물론 사전에 조율을 하시겠지만 확정된 일정이 입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 다녀오셔서 5일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로그인 하실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뒤에 보면은 시군구별 지자체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구별 지자체 아이디를 꼭 확인하셔야지 광역 단위 그 아이디로는 이제, 입력이 안 되신다. 요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체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평가 시스템 활용 매뉴얼이 있습니다. 시스템 접속, 로그인하면 마이 페이지에 재평가 선택을 하시고 또 평가 정보 등록하시고 최종 제출하시면 되는데 여기 마이 페이지 들어가시기 전에 로그인 하시는 게 오른쪽 끝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지자체별로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유념하고 들어가시면 되겠고 로그인이 되면 오른쪽 끝에 바로 마이 페이지가 보이고 마이 페이지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바로 평가 등록이 뜹니다. 요걸 누르시면은 그 해당 그 시설 리스트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재평가 누르시면 날짜가 뜨게 되고 요거 확인하시면 이제 뭐 현장평가 일정도 나오고 자체적으로 센터들이 입력한 자체평가 결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 현장평가 의무 배석 문구가 작고 돼 있죠.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아동센터 이름을 클릭하시면 바로 입력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 끝에 자체평가 데와 지자체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평가 결과가 우리가 입력하는 자체평가 결과랑 다를 때는 여기 밑에 지자체 담당자 의견을 필히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각 항목별로 있다 없다를 체크해 주시고 관련된 점수까지 체크를 하셔서 여기서 담당자 의견을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왜 감점을 했는지. 예를 들면 차별과 학대 금지가 학대 금지 서약서를 받는다는 있는데 학대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더라. 애매하지 않냐. 학대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따로 둬야 한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여기에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학대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규정에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서약서와 관련된 내용만 있음.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저희가 검수 과정에서 혹은 이제 그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상세하게 기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지표별로 항목별로 입력을 하시다 보면 우리 주무관님들 보시는 항목이 6개거든요. 6개 항목 다 입력하시고 나면은 요 마지막 평가 정보 등록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수사항, 보완사항, 제한사항 넣어주시고 우수사항은 뭘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완사항 부분은 자체평가서랑 그러니까 우리 실제 현장평가랑 다른 내용들 위주로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무관님 이렇게 성명 쓰시게 돼 있고 확인 누르시고 최종 제출 누르시면 수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최종 제출 완료되어 있고 이렇게 요거를 11월 19일까지는 입력을 해주십사. 자, 여기 보시면 시군구 계정과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계정을 가지고 그 아이디 입력을 로그인을 하셔야 로그인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참고로 시군구별 그 번호가 아이디가 나와 있다, 계정이 나와 있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게 시도 계정이 있거든요. 요거만 보실까봐 시군구 계정을 참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자, 지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표 설명은 여기 보시면 그 주무관님들이 하시는 지표가 6개거든요. 여기 권리보장, 개인정보, 시설환경, 회계관리, 아동 출결, 지자체 기대 수준. 그러니까 사실은 지자체 기대 수준 말고 나머지는 늘 지도감독에서 보시던 항목이세요. 그래서 어렵진 않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까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거는 요 표에서 좀 보시면 평가 대상 기간이 현행 기준인 게 있고, 그리고 25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뒤에 보시면 24년 10월부터 25년 9월까지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회계관리와 아동 출결 관리는 1년치, 24년 10월부터 25년 9월까지로 1년치를 보셔야 되는 게 좀 다릅니다. 현행 기준이라고 하는 건 현장 평가 당일에 보시면서 파악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 회계랑 아동 출결은 작년 10월 달부터 1년치를 보셔서 회계와 마감이 잘 됐는지, 결과 보고 잘 됐는지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설명은 하나씩 지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요 일정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기준은 현장평가 시점 당일이고 4-4랑 4-5 회계랑 아동 출결은 1년치를 본다. 그리고 행정처분 조치를 평가에 적용하는 경우는 지자체 통보 일자를 기준으로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해 주시면 평가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종료 후에는 시설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랑 다른 점, 그리고 감점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총평을 반드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총평은 따로 하시는 게 아니고 현장평가위원들도 지표를 다 보시고 나면 마지막에 센터장님 잠깐 자리 비워달라고 하고 평가위원들끼리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들어오시게 해서 총평을 하시거든요. 그때 같이 돌아가면서 지표별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평가가 마무리가 되죠. 총평이 굉장히 중요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지표 하나씩 보실까요? 아동권리보장 지표인데요. 1-1 지표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지표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동의 이익과 권리보장의 지표인데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가지 항목은 권리 규정, 학대 금지 서약, 아동 권리 교육, 아동 권리 구제, 이의 신청 절차 안내, 아동 자치회 운영, 아동 의견 수렴입니다. 특히 여기는 전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보시면 되고요. 규정 같은 경우는 현행 기준을 보시면 되는데 단 여기 권리 규정에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및 권리 보장 실천 노력, 차별과 학대 금지, 소수 집단 권리 보장, 권리 침해 시 구제 제도,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 규정, 요게 모두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예전 규정을 가지고 계신 데들은 차별과 학대 금지 조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약서를 보관한다는 있지만 학대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을 경우 그것도 또 좀 감점 요인이 될 거고요. 특히 권리 침해 시 구제 제도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 그러니까 고충 처리 제도랑 다른 이의 신청 제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충 처리 규정도 필요하지만 권리 침해 시 구제 제도도 과정이 잘 명시되어 있는지 좀 봐주시고 특히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 규정이 가끔 가보면 학대 행위자를 즉시 분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조치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상세하게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고요. 두 번째, 금지서, 요건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이 5가지 항목은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대 금지 서약도 여기서 주의하실 일은 법정 종사자는 당연하고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아동과 접촉 대면 가능성이 있는 자원봉사자 전원의 개인별 서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까지 학대금지 서약서를 받고 계신지 확인하시고 평가가 당일날 활동하는 분들의 서약서가 다 있는지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아동 권리교육 세 번째 지표는 대면, 비대면 다 확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 계획 실행 평가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보진 않기 때문에 아동 권리 교육이 실시된 결과만 있다면 결과 보고서나 뭐 사진 자료나 교육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인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동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아동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현행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갔을 당일에 규정 기준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평가 기간은 9월 말이지만 이분들이 재평가를 준비하면서 10월 달 운영위원회 때 뭐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현행 기준이란 얘기죠. 그래서 9월 말까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현행 기준인 거는 10월, 11월 평가 당일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의 신청 절차도 게시판이나 아동자치회의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으면 인정을 해주자. 그래서 자치회의 안건으로 다뤘거나 게시판에 이의 신청 절차 같은 게 부착이 돼 있거나 아니면 통신문으로 뭐 각 집이나 아이들에게 제공이 됐다거나 이런 근거도 있으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월 말까지 3분기가 지난 거기 때문에 분기별 1회씩 시행하는 아동자치회의가 3번 이상. 근데 이걸 또 안 하다가 9월 달에 3번 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정기적으로 3회 이상 운영됐는지도 좀 봐주셔야 됩니다. 정기적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3회 이상 운영한다는 의미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 봐주시면 되겠고. 의견 수렴 부분은 그 자치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이 규정이나 서비스 계획이나 사업 계획 같은데 반영이 됐느냐 묻는 건데 반영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자치회의에서 내는 의견을 다 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계획서에 자치회 의견이 반영돼 있을 수도 있고 연간 사업 계획서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규칙을 개정하는 운영위원 회의록에 규칙을 개정하게 된 사유가 아동자치회의 의견 때문이다라고 기록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기록들을 확인하셔서 반영을 하고 있으면 인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 아동 권리 관련한 지표들이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학대금지 서약이면 자원봉사자만 얘기했는데 사회복무요원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까지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런 서류들 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지표 보실까요? 여기 권리 규정 보셨고, 두 번째 지표는 개인정보 보호 지표인데요. 개인정보 보호 지표는 조금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개인정보도 당연히 규정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동 정보나 기록에 대한 열람 제한, 기록 보관이나 문서 관리, 비밀 보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보셔야 되고, 특히 이런 기록 규정들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요즘 개인정보가 굉장히 좀 촘촘해져서. 두 번째, 권한의 제한인데 희망이음 사용 권한을 법정 종사자, 시공구에 인면 보고된 종사자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규정 안에 개인정보 보호 규정 안에 희망이음 사용 권한은 뭐 센터장과 생활복지사에게만 뭐 부여한다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야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 제한 부분 잘 봐주시고 또 세 번째 문서 관리 영역에서 당연히 문서가 뭐 잘 관리되어야겠지만 특히 아동의 개인정보가 다뤄지는 개인별 아동 파일은 잠금 장치가 설치된 공간에 보관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건 밖에서 잠그실 수도 있고 애초에 가구가 그런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가구일 수도 있는데 잠금과 해제가 되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서 관리도 좀 봐주시고 동의서 부분에서 주의하실 일은 우리가 그 개인 돌봄 서비스 제공 변경 신청서를 센터에서 왜 그 시공고를 제출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그 동의서가 있어요. 거기에다 서명한 걸로 개인정보 동의서를 대체하시면 안 된다. 그거는 시공고 신청서를 제출할 때 동의고요. 이후에 시설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한 이용 동의는 별도로 서식 한 장이 따로 있어서 별도의 시설 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관련한 서류들은 비밀보장에 관련된 규정, 희망이음 사용 권한에 대한 부여, 규정, 이것도 규정입니다. 그리고 잠금장치 설치된 공간의 파일 보관,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따로 한 장을 받을 것, 요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지만 지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준비 서류가 그런 게 마련돼야 된다라고 해서 규정을 1-1지표 보실 때 규정을 좀 꼼꼼하게 보시면 1-2지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개인정보 지표고요. 그리고 이제 2번, 3번, 그러니까 2번 그 프로그램 지표랑 3번 지표는 현장평가위원들이 보실 거고요. 여기 4번 시설환경 지표 중에 4-3 지표는 환경과 관련돼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 그러니까 시설의 안전, 시설의 설비, 청결, 그리고 보험가입 이런 것들인데 시설의 안전 부분은 안전상태 불량, 채광, 환기 이런 거 다 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이 없냐 이런 건데 가끔 우리가 겨울에 가면
난로 같은 거 밖에서 아이들 위험하게 떼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평가 전에 다닐 때 입구부터 막 계단 올라가는 데부터 위험 요인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봐서 평가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채광이나 환기도 좀 봐주셔야 되고 에어컨 선풍기가 냉난방기기 설치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걸상 신발장 같은 것들이 아동 신체에 맞는 크기의 아이들을 위한 가구인지 이런 것들도 좀 봐주시고 또 청결 관리 부분 내부 주방, 화장실 뭐 이런 것들 봐주시는 거고요. 자체 소독, 위생 점검 이런 거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좀 봐주시고 또 특히 4번의 보험 가입 부분인데 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됐는지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재에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이고 피해를 입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그걸 위해서 손해보험에 이렇게 가입을 했거나 아니면 사회복지공제회 책임공제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공제회 가입을 종사자 전원이 가입하고 있거나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제회 가입을 뭐 센터장만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도 가끔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명단을 상세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4-3지표도 해당이 될 겁니다. 요거는 여기는 이제 이 4-3지표는 5점 또는 0점 지표예요. 그래서 다 확인이 돼야지만 5점이 되는 거고 하나라도 한 개 이상 점검 사항 중에 한 개 이상이라도 그 이상이 있는 경우는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점수 부여할 때 잘 봐주시고요. 4-4 회계관리 지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현장평가 시점부터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러면 현장평가 나갔을 때 기준이냐 보시는데 그게 아니고 작년 10월부터 현장평가 기간에 해당하는 9월 말까지입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보시면 되겠고 역시 굉장히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써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봐주셔야 되는데 이거 평소에 지도감독 나가시면 다 보시는 항목이라서 이 항목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0점 처리가 됩니다. 보조금 잘 반환했는지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가 잘 이루어졌는지 후원금 전용 계좌에 후원금을 받았고 연 1회 이상 관련된 사용 내역을 통보했는지, 지자체 결과 보고했는지, 영수증 발급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봐주시고, 희망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에 연동돼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원금 사용도 아마 이제 예결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정 후원금의 15% 내로 관리 비용을 써야 되고, 15% 너무 안 되고, 비정 후원금도 50% 이내로 간접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요런 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시다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겠는데, 이제 우리 주무관님들 능숙하게 보실 테니까, 다만, 만약에 지자체에서 혹은 운영법인에서 이 센터는 후원금을 받지 말아라. 후원금을 금지하고 있는 시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규정이나 공문 등으로 후원금 수납을, 후원금 처리를, 후원금 관리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시설인 경우에는 이런 증빙이 없어도 감점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히 드물겠죠? 그렇지만 막상 가서 후원금 보시려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후원금 받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안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시설이 있으면 공문 좀 보자 하셔가지고 확인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것도 지표가 많지만 여기서 하나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 0점 처리된다는 점 꼭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원금, 보조금 통장이나 회계 관련 서류들을 봐주셔야 되죠. 네, 그런 것도 좀 보시고 4번 14-5의 아동 출결 관리 지표는 현장평가 시점에서 이것도 1년인데 작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1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금 관리랑 똑같이 기간을 적용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 출결 관련 지도점검 결과는 지적사항이 있으면 이것도 0점, 그리고 없으면 5점이 다 부여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출결 관리 상태가 잘 작성되어 있는지 혹은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로 잘 봐주시면 됩니다. 이건 늘 보시는 항목이 어렵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지표는 지자체의 기대 수준인데요. 요거는 이제 전적으로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정성적으로 평가하시는 부분입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센터 운영 개선의 필요성과 기대 수준을 확인하는 거라서, 재평가 시설들 대부분이 센터장님들이
시설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작년에 미통과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이슈나 지역사회 관계 이런 것들이 지역아동센터 운영 필요성과 연관돼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를 좀 보고 싶어 만든 지표고요. 필요성 부분은 이 지역사회에 이 센터가 필요하냐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뭐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당장 무슨 조치가 취해질 건 아니지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시설 운영의 필요성을 높다, 그다지 높지 않다, 극히 낮다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업무 관계. 그러니까 그동안 지자체하고 센터하고 업무 관계가 좀 관계가 좋으셨는지 아니면 아주 어려운 상태셨는지 소통이 잘 안 되는 관계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특히 또 재평가 이후에 운영이 개선될 것 같은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지자체 수준에서 필요해서 한번 기대 지표가 있었어요. 개선될 것이라 확신하느냐, 또 여전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 재평가이기 때문에 있는 지표입니다. 다른 정기나 수시에서 있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 시설을 보시는 기대 수준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어서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가 평가 지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자체 중간인들의 판단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평가 사업이나 지표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실 때는 아동권리보장원을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 또 평가가 다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총평을 하시고 나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다 이제 평가에 대해서 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센터에서 나오시면 확인서를 한 장 마지막에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현장평가위원 두 분, 그리고 주무관님 사인까지 있어야지만 요게 이제 그 확인서가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무관님께서 거기에 서명까지 해주시면 평가는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우리 행정평가위원들이 원하시는 날짜에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또 귀한 시간 내서 또 이렇게 재평가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지표 몇 가지, 6가지에 대한 지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